이제 분명히 뭐 모텔도 출입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불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아니라고 이제 잡아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걔 중에는 이제 자기가 발기가 안 된다, 발기도 안 되는데 무슨 관계를 갖겠느냐, 이렇게 또 핑계를 대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발기가 안 되니까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쭉 봤을 때 이 남편분들이 이 선택적으로 발기가 되고 안 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아내한테는 발기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심각한 좀 시민성 발기부전이죠.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지 아니면 아내한테 어떤 성적 매력을 못 느낀다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발기가 전혀 안 되는데 또 이제 나가서는 다른 여자하고는 그냥 빵빠라빵 해가면서 그냥 빵빠레 울릴 정도로 그냥 발기가 왕성하게 잘 돼가지고 그런 불륜 관계를 저지르고 다니시는 남편분들도 제가 여러 명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민법 840조 이혼사유 제1호 이 부정한 행위라는 게 꼭 성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성립이 되는 유책 행위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대법원 판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제 92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딱 보시다시피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 이 전체가 다 부정한 행위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애무행위, 뭐 데이트를 하고 다니고 뭐 연인처럼, 그리고 성관계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뭐 모텔 출입, 이 모텔 출입을 해놓고 자기네들 절대로 관계 갖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런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남녀가 이제 모텔을 출입을 해서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관계를 한참 갖고 있는데 이제 이 아내가 이제 그걸 알고 그때는 이제 간통죄가 있어가지고 이제 경찰 대동하에 그 모텔 업소를 딱 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뭐 남편하고 그 여자하고는 이제 뻘가벗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네들은 절대로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내분이 이제 그 휴지통 아니면 이제 그 주위에 맞게 있어 보니까 이제 관계를 갖고 나서 이제 뒤처리를 한 이제 휴지들이 막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럼 이건 뭐냐라고 했더니 이 남편 하는 소리가 그거는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가지고 서로 쳐다보면서 알몸 보면서 자위를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죠. 그러니까는 이런 건 절대로 뭐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보야 뭐 사랑해 막 이러면서 이제 카톡 문자 이런 대화를 하면서 막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여보야 뭐 사랑해 뭐 자기야 뭐 안아줘 뭐 하고 싶다 보고 싶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지난번에 있었던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얘기를 하면서 뭐 그때 이래서 네가 좋았다 어쨌다 아 너무 뭐 좋았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부정한 행위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막 연애 편지 뭐 이메일로도 뭐 서로 뭐 주고받고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서 뭐 나는 뭐 너를 사랑했고 뭐 어쩌고 해가면서 아주 그냥 잘잘하게 연애 편지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직접 뭐 자필로 써서 이렇게 건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문자 내용 여기 뭐 여보야 사랑해 뭐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기 기타 여러 가지는 아까 제가 판례에서 봤듯이 이제 정조 위무를 위반한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단둘이 여행을 간다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상 누가 봐도 불륜 관계 맞잖아요. 그랬는데 이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가끔가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기가 되지 않아서 나 하지도 못해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판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그거 같은 사건이거든요.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령이고 중풍으로 종교 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지 못한 것으로서 위 가응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례의 주인공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뭐 중풍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정교 능력 자체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일단 같이 여자와 동거 생활을 했다는 거 이 자체가 부정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꼭 이 부정한 행위는 꼭 성관계가 있어야 해당이
해당이 되는 유책 행위가 아니란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모든 행위들, 그러니까 정조 위무를 위반한 듯한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그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막 뭐 영업 규제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모텔을 가서 걸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핑계 대는 게 이제 어디 가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모텔 가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때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 편의점에서 맥주 서너 병 사들고 뭐 안주거리 간단하게 뭐 오징어 땅콩 이런 거 사들고 이러고 이제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했을 뿐이다. 근데 이게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죠. 이런 거 다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도 그러한 분이 있었어요. 여자하고 같이 모텔을 가가지고 이제 딱 걸렸는데 그 남편 하는 소리가 그 여자하고 고스톱을 치려고 모텔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고스톱을 치려고. 그러면서 아내한테는 아 정말 너 오해한 거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나 발기도 안 되잖냐. 근데 그 남편 차에서 많은 어떤 뭐 비아그라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그것도 막 이제 쓰던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아내는 이제 그걸 보고 의심을 하고 이 남편의 뒤를 밟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 남편도 멍청해가지고 지가 그 블랙박스 지우지 않고 맨날 그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너무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그랬어요. 모텔 딱 들어가가지고 너 이거 들어간 거 뭐냐라고 했더니 뭐 고스톱 치러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성관계가 없으면 자기네들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모든 행위들이 다 부정한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성관계에 관련된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뭐 만약에 뭐 1박 2일 여행을 갔다. 아 그러면 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서 뭐 서로 각방 쓰면서 잤겠냐고요. 아니면 뭐 한 방에 있으면서 서로 등 돌리고 잤겠냐고요. 그리고 설사 등 돌리고 잤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부정한 행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만약에 진짜 자기가 어느 여자하고 모텔을 갔다. 아니면 뭐 또 여자 입장에서는 어느 남자하고 모텔을 갔다. 근데 우리 정말 아무 일 없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부정한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해요. 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할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하거나 안 하거나 그냥 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 상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남 속이면 안 된다, 남 때리면 안 된다,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이거 다 상식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란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식적으로도 이것도 생각을 하는 거죠. 애무행위를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애무만 했겠냐고요. 그리고 그런 음란한 문자 주고받으면 얘네들이 말로만 그랬겠냐고요. 그리고 여행을 가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왔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부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러한 뭐 내가 발기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뭐 이러한 핑계 대지 말고 그냥 배우자한테 용서 싹싹 진심으로 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진짜 이혼을 안 할 생각이라면 대부분 남편분들은요 바람을 피다가 걸려도요 이혼할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뻔한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용서를 비는 게 맞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두 번 다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잘 감안하시고 좀 자제하세요. 끝.